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팀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탑3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종목들 리뷰를 좀 빠르게 하고요, 바로 요 탑3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시면요, 미래에셋생명입니다. 자, 이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에 이렇게 안착을 시켰습니다. 자, 일단 분봉 보시면 사실 우리가 원한 가격대가 어딥니까? 바로 이 무릉덩이 구간대죠. 그런데 이 무릉덩이 구간대 가격을 주지 않고 보시면 장 초반부터 강한 수급들이 몰려오면서 상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데, 자,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전에 찍었던 과거의 영상에서 S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S에너지도 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이날 말씀드렸거든요. 이날 말씀드렸고 다음날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봉에, 이 상한가 봉에 이 눌림목을 우리가 원했었는데, 자, 분봉에서 한번 보세요. 분봉에서 보면 이 무릉덩이 구간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한가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상한가 만들고 이 무릉덩이 구간대는 어떻게 된다? 가격을 주고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자, 그래서 이 맥락이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미래에셋생명 오늘 보면서 이 S에너지의 패턴과 비슷한 흐름을 생각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지금 여기 무릉덩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대 잊어버리시고요. 오늘 상한가를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략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다, 이 무릉덩이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새로운 가격대에서 우리가 새롭게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미래에셋의 고점은 16,490원대입니다. 16,490원대. 그리고 저점 같은 경우에는 15,643원대. 이 가격대를 보시면서 우리가 공략에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코아시아 CM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시아 CM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상한가 만들어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종가가 마이너스 7.61% 빠지면서 1,700원에 거래가 종료가 됐는데, 자, 분봉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이 무릉덩이 구간대에 종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코아시아 CM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때를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 여기서 상한가 만들어내고 갭상승 띄었다가 이탈 한번 쭉 시키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물량 모았다가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이 코아시아 CM은 무릉덩이의 고점을 볼 필요 없이 이 구간대에서 다시 재돌파하는 이 구간대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 얼마입니까? 이 무릉덩이의 저점 가격대 1670원대 가격대에서 우리가 물량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폴라리스 오피스도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금요일날 상한가 만들어내고 오늘 보시면 시가 9%로 뛰었어요. 그쵸? 갭상승 출발시켜놓고 고가 12% 만들어놓고 종가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4.12%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분봉에서 보시면요, 결국에 또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 요렇게 차근차근 들어와 주죠. 그래서 얘는 이번 주 흐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보면 되겠다.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가격대 있죠. 이 무릉덩이의 고점과 저점 가격 라인대, 요 가격대에서 물량 천천히 매집해보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롬바이오도 한번 보시면요, 이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했어요. 시가 8%로 출발해서 고가 22%까지 상승 흐름 나타내줬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이 분봉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결국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구간은 이 무릉덩이 구간대고, 이 위에서 싸우게 된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멘탈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 라인까지 와주면 우리 인연이고요, 아니면 그냥 놔줘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SK이터닉스인데요. 자, SK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분봉에서 보시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지금
놀아주지 않고 있고 이 위에서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흐름 체크해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르비텍인데요. 자, 이 오르비텍은 이제 우리가 좀 놔줘야 되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왜냐면 목요일날 상한가 안착하고 금요일날 9% 상승 흐름 보여줬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고가 25%까지 그냥 급상승 흐름이 나타내줬습니다. 그런데 분봉에서 보면 결국에 지금 우리가 얘는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랑 인연이 아닌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비텍은 좀 놔줘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막 콘덴서. 자, MLCC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사막 콘덴서도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계속해서 두드리고 보시면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거 리뷰 사막 콘덴서 리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두드리고 하락하고 두드리고 하락하고 두드리고 하락하고 다시 또 두드렸다. 자, 4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했다가 지금 이 무릉덩이 저점 라인 때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사막 콘덴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는 얘가 이 구간대에서 정말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얘가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구간대에서 이렇게 이탈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을 쭉 모았다가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익 시스템을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선익 시스템은 이제 금요일부터 이 21선 추세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일선과 21선에 데드크로스가 나올 요 형국이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주봉상에서 한번 봤을 때는 제가 이 주봉 매매도 말씀드렸죠. 이 선익 시스템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 빨간 선과 일목균형표 기준선 다 돌파한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얘가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넓게 지켜봐야 되는 게 선익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비전 한번 보시면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 자, 분봉상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언저리에서 놀아줘요. 이 언저리 무릉덩이 구간대에서 놀아주고 있고 아직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상한가 라인이거든요. 이 선까지는 아직 돌파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지금 얘가 이 구간대 있죠. 이 박스권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주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죠. 얘네 일봉에서 윗꼬리 달리고 윗꼬리 달리고 윗꼬리 달리고 여기서도 오늘 보면 얘가 또 6%대 상승 흐름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 여기 위에 있는 꼬리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물량들을 모아가는 과정이 이 하나비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얘가 시총이 작은 애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조단위 시가총액이 조단위인 종목이기 때문에 슈팅이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고 결국에 한번 상승이 나온 후에 다시 2차 파동을 만들려면은 이 물량을 매집하고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구간대들을 여기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얘도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힘을 모았다가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테크윙. 자, 테크윙 같은 경우에도 자, 분봉 한번 보세요. 결국에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이 주가가 안착이 됐다. 자, 얘가 언제부터 왔냐면요. 저번 주 목요일, 수요일에서 목요일부터 우리가 원하는 요 자리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상 거의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이 종목을 제가 요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때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위에서 놀던 주가가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와주죠. 그쵸? 자, 일봉상에서 보면 이 테크윙 자,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말씀드렸냐? 여기 이 캔들에서 말씀드렸고 이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왔죠. 결국에 이렇게 왔죠. 그러면서 오늘 종가도 보시면 5일선 바로 밑에서 안착시켰어요. 종가를. 만약 내일 이 흐름이 계속돼서 된다라고 하면요.
내일은 이 상한가 라인 때도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타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크닝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좀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탑3 첫 번째 종목은요, 세기상사입니다. 자, 세기상사 같은 경우에는 유가 관련주로 해지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종목이고, 얘도 보시면 3월 3일 날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2월 말에 그리고 우리 쉬는 날에 연휴 때 터졌었죠. 그리고 3월 3일 날 장 개장하고 나서 상한가 이렇게 안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 차례 파동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 차례 파동을 만들어내고 현재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저는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냥 네이버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만 쳐보더라도 뉴스 내용 헤드라인 자체가 뭐냐면 이란 자체에서 미국과는 협상할 의지 자체가 아예 없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 관련주들, 뭐 사료 관련주들, 아니면 뭐 해지 종목들 있죠. 이런 애들이 지금 한 차례 파동 주고 여기서 그냥 끝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모았다가 2차 파동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왜 해지 종목들 많은데 세기상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해지 종목들은 이 급등락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기상사 자체가 다른 해지 종목들에 비해서는 차트적으로 그래도 안전한 위치에서 지금 주가가 놀아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원하는 그림은 뭐냐면,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원하는 맥점은 이 무릉덩이 구간이잖아요. 이 무릉덩이 구간. 그런데 얘는 지금 무릉덩이 이탈을 해놓고 이 바닥에서, 이 무릉덩이 바닥에서 놀아주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그림은 뭐냐면 이 무릉덩이를 다시금 돌파하는 구간대, 그러니까 이 구간대겠죠. 그러니까 이 세기상사는 여러분들께서 이 무릉덩이의 고점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저점 가격대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기상사의 저점 라인대,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가 얼마냐라고 하면요, 자, 얘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5,858원대, 이 가격대가 우리가 노려야 되는 맥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에이펙트입니다.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고요. 얘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5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적자에서 흑자로 영업이익이 전환되었다. 이거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펙트도 월봉에서 보시면 지금 신고가를 작성하고요, 올해 1월에 신고가 작성해주고 현재는 눌림목에 있는데, 자, 주봉상에서 제가 제 영상 주말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말에 어떤 종목들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빨간 선과 검은 선, 이 두 개의 선을 돌파한 종목들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에이펙트도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검은색 돌파해 놓고 주가가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상승 탄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분봉에서도 보여드리면, 자, 얘도 돌파 캔들입니다. 돌파할 때 잡아야 돼요. 무릉덩이의 고점에서 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릉덩이 저점 라인 때, 이걸 돌파해 줄 때 우리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기상사와 비슷하죠. 에이펙트의 지금 분봉 흐름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 에이펙트도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대를 봐야 되냐, 자, 적어두세요. 이 무릉덩이의 저점 라인 때 7,935원대, 이 가격대를 우리가 맥점으로 보고 이 에이펙트를 대응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요, DYC입니다. 자, DYC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사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DYC 자동차 관련주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얘가 지난해
130억 원을 투입해서요. DYC가 130억 원을 투입해서 방산 부품 전문 기업인 신세계전공의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업을 다각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공식화해 버렸습니다. DYC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를 간 이유가 자동차 쪽으로 상한가 간 게 아니라 방산 관련돼서 얘도 이제 전쟁, 이 방산에 엮이면서 DYC가 이렇게 상한가를 안착시켰고요. 그 뒤로 얘도 어떻게 됩니까? 세기상사가 마찬가지죠. 상승 후, 자 보세요. 상승 후 지금 눌림목 구간, 이런 조정 구간에서 힘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분봉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자리대인 이 무릉덩이 구간대 보이시죠? 여기 빨간색 라인이 상한가 라인이고 이 상한가 라인 이렇게 안착시키고 무릉덩이 구간대에서 지금 어떻게 되냐?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간대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왜? 지금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란 자체는 지금 뭐라 했냐? 미국과 협상할 생각이 1도 없다. 전혀 없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이 전쟁 관련주 애들이 다시 한번 한 차례 파동을 줄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조정 구간, 힘 모으는 구간대에서 우리가 같이 매집에 들어가야지 이런 고점에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DYC 제가 고점의 가격대와 저점의 가격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점 가격대는 1628원대입니다. 그리고 저점 가격대는 1543원대. 그래서 이 DYC도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되는 가격대는 이 1628원대부터 1543원대 이 구간대에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내일 화요일 탑3 종목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세기상사 유가 관련주죠. 그리고 두 번째 에이펙트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지난해 영업이익 5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마지막 DYC 자동차 쪽도 하지만 130억 원을 투입해서 방산 부품 전문 기업 지분 100%를 인수했다. 그래서 얘는 방산 쪽으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좋았다라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